시키지 말만 하지 말고 수요가 내려가는 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가 할 수가 있냐고요. 공급이 과잉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블랙아웃 된 적 있죠? 네? 그런 것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이게 말로 해갖고 정부 정책이 이게 호소가 되겠냐고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네네. 저 차분하게 진행하십시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자, 우리 김도우 의원님, 저 의사진행 발언은 저 위원장에게 해주십시오. 위원장에게. 네, 네. 자, 홍익표 의원님. 네. 저 같은 내용이니까 저 김도우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니, 원래 의사진행 발언은 저 위원장이 하시는 거니까. 네. 물론 뭐 그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뭐 일부 그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없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뭐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장관님께서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배숙 의원님. 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자료 문제입니다. 지난 20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그 공사 중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독촉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면 첫째 상당히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정책 분야 국정자문위원회 파견 직원과 보직 그리고 쭉쭉쭉 나와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우에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록,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착공부터 현재까지 월별 공사 진척도, 최초 공사 진행 예정 내용 월별, 그리고 또 신고리 5,6호기 폐기 시의 매몰 비용,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시 일일 손해 비용 등 굉장히 좀 많아요. 예, 많은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오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 그동안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있어서 사실 현재 지금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건 동의를 합니다. 즉 말해서 그동안의 수요가 실제보다 좀 과다 예측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정부 측도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왜 성급하게 그러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성장률 자체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도 성장률 전망부터가 좀 높게 돼 있고 그래서 수요는 가되는데 다만 과연 그것이 공급 과잉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21년에 5호기, 2022년에 6호기가 지금 가동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중단돼 가지고 가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석탄 발전도 계속 또 축소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공급 과잉 상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여기서 삼척동자가 아니라 상당한 전문가라도 거기에 대한 동의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미 우리나라가 그동안 질 좋고 저렴한 전력 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로 이미 전력 다소비 업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열렸던 이 재계 정상 회담에서도 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를 저에게도 표명을 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바로 그러한 우리 에너지 안보 문제라거나 실제 특히 산업계나 또 다른 그 전력 요금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좀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부적절한 용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간단하게 좀 그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지금 홍영표 의원 말씀한 대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예비율이 20% 정도 지금 17년도 그리고 22년도까지 계속 예비율이 높아져서 한 27%대까지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요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는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수요 관리에 그동안 손 놓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전기 펑펑 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뭐 가게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수요 감소가 된다는 여기에 지금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력 당국으로서는 이 수요 관리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관님 되고 업무보고 받고 교수님 하시다가 장관님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뭐 정신없습니다. 삼척 동자가 삼척이 키가 얼마예요? 삼척. 죄송합니다.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직도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국민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개인한테 이야기하는 게 국민한테 오늘 장관이 돼서 보고를 드린 자리에 정말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장관직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월성 1호기가 지금 신고리 5, 6회에 묻혀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월성 1호기 중단을 할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주 지진 이후로 저희들이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안전 기준에 상향된 안전 기준에 이 월성 1호기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가 수명이 언제까지 연장이 돼가 있죠? 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11월 달까지로 이거는 재판까지 다 끝난 문제입니다. 재판도 소송도 걸고 해 끝난 문제를 대통령께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할 고려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앞으로 재판까지 다 끝나서 민을 제기와 재판까지 끝난 문제를 장관님도 이제 폐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인 하계 전력 수급 계획을 감안해 이행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 말이지 그것도. 공론화 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이 말씀이 그냥 폐쇄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행 검토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안전 규정도 경상북도에 지금 우리나라 25기 중에 12기가 돌아가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울진에는 신화울 1, 2호기, 3, 4호기 건설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영덕에 천지 일로기를 건설 추진 중이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1,8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피해액이 한 7조 5천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전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지역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전하지 못한 걸 안고 살았는데 도와주시지 못할 망정 쪽박을 이렇게 깨서 되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이 에너지의 산업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변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 창출의 입장에서는 원전보다도 신재생이 훨씬 더 5배에서 10배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그 고용 창출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정책이. 신재생을 하면 그 지역에 해주느냐 그런 문제지. 그 지역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12기나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고 그날 장관 후보자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천 지역의 혁신도시 중에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 활성화하는 곳 그만두더라도 그 한전기술이 문을 닫으면 김천 혁신도시에 5,050명쯤 와 있는데 반이 넘습니다. 60%쯤 됩니다. 그분들이. 그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혁신도시가 폐허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전과 한전기술을 한전은 사실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전은 발전도 하는 회사도 아니고 주로 배전하고 그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전기술이 오히려 더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한전기술과 한전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원전이 앞으로 가야 되는 기간 로드맵이 60년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뭐 신고리 5, 6호기는 예를 두더라도 79년도에 원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6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따른 설계 기술이라든지 운영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관리된다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 기술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네. 물론 뭐 그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뭐 일부 그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없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뭐 부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장관님께서 깔끔하게 사과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조배석 의원님. 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자료 문제입니다. 지난 20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신고리 5, 6호기 그 공사 중단 관련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2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독촉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보면 첫째 상당히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너지 정책 분야 국정자문위원회 파견 직원과 보직 그리고 쭉쭉쭉 나와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우에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위원들의 발언록 그다음에 신고리 5, 6호기 착공부터 현재까지 월별 공사 진척도 최초 공사 진행 예정 내용 월별 그리고 또 신고리 5, 6호기 폐기 시의 매몰 비용 신고리 가동을 못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석탄 발전도 계속 또 축소시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공급 과잉 상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여기서 삼척 동자가 아니라 상당한 전문가라도 거기에 대한 동의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이미 우리나라가 그동안 질 좋고 저렴한 전력 요금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이후로 이미 전력 다소비 업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열렸던 이 세계 정상회담에서도 외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우려를 저에게도 표명을 한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바로 그러한 우리 에너지 안보 문제라거나 실제 특히 산업계나 또 다른 그 전력 요금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부 부적절한 용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그걸 근거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지 말만 하지 말고 수요가 내려가는 게 과연 국민들이 이해가 할 수가 있냐고요. 공급이 과잉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블랙아웃 된 적 있죠? 네? 그런 것을 경험한 국민들 앞에서 이게 말로 해갖고 정부 정책이 이게 호소가 되겠냐고 이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네네. 저 차분하게 진행하십시다. 자, 그러면 네,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장관님, 지금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전기요금 인상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겁니까? 자, 우리 자, 김도우 의원님, 저 의사진행 발언은 저 위원장에게 해주십시오. 위원장에게. 네, 네. 자, 홍익표 의원님. 네. 같은 내용이니까 김도우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니, 원래 의사진행 발언은 저 예, 위원장이 위원장님. 하시는 거니까. 이 오륙호기 공사 중단 시 일일 손해 비용 등 굉장히 좀 많아요. 예, 많은데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오후까지 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 그동안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있어서 사실 현재 지금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건 동의를 합니다. 즉 말해서 그동안의 수요가 실제보다 좀 과다 예측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다 모든 위원님들이 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아마 정부 측도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자꾸 왜 성급하게 그러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성장률 자체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도 성장률 전망부터가 좀 높게 돼 있고 그래서 수요는 가되는데 다만 과연 그것이 공급 과잉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5호기, 2022년에 6호기가 지금 가동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중단돼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간단하게 좀 유감의 말씀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지금 홍익표 의원 말씀한 대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들 지금 예비율이 20% 정도 지금 17년도 그리고 22년도까지 계속 예비율이 높아져서 한 27%대까지 오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요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했는데 수요가 감소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는 수요 관리에 그동안 손 놓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전기 펑펑 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그 뭐 가게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따라서 그동안 수요 감소가 된다는 여기에 지금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전력 당국으로서는 이 수요 관리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더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